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구를 출입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 기권에 대해서 살펴봤죠.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층을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자, 대기권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4개의 권으로 나누었었죠. 자, 근데 나누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네, 그런 질문을 선생님이 지난 시간 질문지에 있었는데 네, 온도에 따라서 분류했다 이렇게 적은 사람이 있어요. 온도라고 적었는데 기준은 온도가 아니라 온도 변화였죠.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였어요. 자, 온도에 따라서 구분했다면 온도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는 무슨 층, 그 다음에는 무슨 층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온도가 몇 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도가 내려가고 있느냐 올라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 구간 대륙권, 그 다음에 다시 온도 올라가고 있는 구간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온도 변화를 기준으로 층을 나누었다.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구를 출입하는 에너지에 대해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생각열기를 보니까 얼음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는데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얼음도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와 있는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얼음도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다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에 따라서 그 물체의 온도에 따른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복사 에너지라고 하죠. 자, 여기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줄 그어 보시면 네, 물체가 복사의 형태로 방출하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차가운 물체도 그럼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죠. 네, 이 얼음은 주변에 있는 다른 물체에 비해서 비교적 차갑고 이렇게 온도가 낮은 거지만 열이 전혀 없는 물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열이 전혀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영하 273도, 절대 온도 0도죠. 영하 273도에 해당할 때 그때는 열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겠고 그것보다 온도 높으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열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주변보다는 온도가 낮아서 열을 주변에서 흡수하긴 하겠지만 얘는 이 차가운 물체도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요. 네. 자, 이런 것을 이제 어쨌든 물체가 가지고 있는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럼 이 복사 열을 방출하고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는 거, 복사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이건 우리가 적외선 감지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 보니까 이렇게 나왔었죠. 네, 깜깜한 곳에서 우리가 물질을 찍어보면 뭐 깜깜한 곳에 빛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이 얼음도 마찬가지고 이런 물체도 볼펜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빛이 있으니까 보이지만 깜깜한 곳에 밤에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적외선 감지 카메라 혹은 열화상 카메라라고도 하죠. 네, 이런 걸로 촬영을 해보면 네, 온도에 따라서 그 물체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물체는 스스로 빛을 내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내고 있는 거죠. 자, 눈에 보이는 빛을 내는 것은 아주 뜨거운 물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냅니다. 그래서 뭐 뜨겁게 달고 있는 쇳덩어리 보면 벌건 빛이 나오죠. 깜깜한 곳에서도 붉은색으로 보이게 돼요. 더 온도가 높으면 노란색 혹은 뭐 파란색까지도 이렇게 빛이 나오게 돼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그렇게 뜨거운 물체가 아닌 이런 물체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출하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복사라는 말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어요. 물체가 열을 전달하는 방식 3가지가 있는데 전도, 대류, 복사 이런 게 있죠. 전도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타고 열이 이동하는 물질을 직접 타고 이동하는 게 전도가 되겠고 대류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륙권이나 중간권에서 있었던 것처럼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그런 현상이 대류였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복사 에너지인데 복사는 어떤 물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오늘 배우고 있는 게 바로 그 복사예요. 이렇게 물체는 그 물체의 온도에 따라서 특정한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고 있어요. 네, 이것을 이제 복사 에너지라고 하고, 네,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도 이렇게 깜깜한 곳에서 적외선 감지 카메라로 이렇게 물체를 파악하고 해요. 자, 주변의 온도는 사실은 뭐 비슷할 거예요. 네, 이런 물체들의 온도는 이 바닥에 놓여져 있는 물체들은 지금 현재 기온과 거의 같은 온도를 유지하게 될 거고, 사람은 이제 몸에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에서 나오는 적외선은 다른 물체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와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것으로 이제 적외선 감지 카메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걸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장비가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체온계, 비접촉식 체온계를 들고 왔어요. 이거 네, 여러분 이제 등교하게 되면 3학년 일반 교실에 비치될 네, 그 온도계인데 체온계인데 선생님 체온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4도가 나왔네요. 네, 다시 한번 재볼까요? 36.1도가 나왔어요. 자, 이게 비접촉식인데 이게 좀 네, 자 여기서 체온이 좀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서 온도를 재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고 있는 적외선 있죠. 복사 에너지. 그 복사 에너지를 제가 감지해 가지고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는 더 많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온도가 낮으면 더 적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네, 그런 차이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일수록 많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태양은 아주 온도가 높죠. 표면 온도가 6000도 정도 되고 내부는 더 온도가 높은데 네, 엄청나게 뜨겁고 굉장히 덩치가 큰 태양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막 퍼뜨리고 있어요. 그럼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꽤 멀리 있는데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지구가 차지하는 크기는 굉장히 작은데 아주 점과 같은데 태양에서 오는 빛이 멀리 있는 지구까지 이렇게 도달해서 오면서 이 점과 같은 지구에 약간의 빛을 비춰주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네, 그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지고 받아서 지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지구는 따뜻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식물이 자라고 있고 그렇죠. 네, 햇빛을 많이 받는 적도 지역에서는 아주 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네, 극지방, 태양 좀 빛을 좀 적게 받는 남극과 북극은 아주 추운 곳이 되겠죠. 자, 이렇게 태양빛이 지구에 이렇게 비치지 않았다면 남극, 북극보다도 더 추운 온도가 되겠죠. 더 춥겠죠. 지구 전체가. 그런데 태양에서 오는 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의 에너지가 네,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와 복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온도가 이렇게 높은 태양은 아주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지만 온도가 낮은 물체도 에너지를 방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은 적긴 하지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물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될 중요한 핵심 개념은 이제 복사평형이라는 내용인데 복사평형 실험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 직접 실험을 해보지는 못하지만 실험 과정을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검정색 통이 있어요. 이 통을 왜 검정색으로 만들었느냐 하면 열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죠. 빛을 쉽게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도록 네, 검정색으로 만든 통이 있고 그 통에다가 온도계를 꽂아놨어요. 네, 그리고 네, 적외선 내지는 붉은색 빛을 주로 내보내는 그런 이제 전구를 설치해 놓습니다. 자, 일정한 거리에 놔두고 이제 불을 켜게 되면 빛이 여기 비쳐서 그 빛을 이 통이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처음에 온도를 재요. 처음에 불을 켜기 전에 온도, 시간 0일 때 온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2분마다 온도를 측정해서 온도를 기록해 둡니다. 자, 그렇게 하면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온도가 계속 올라갈까요? 빛을 계속 비추고 있으면 어떨까요? 뭐 1시간, 2시간, 1년, 10년 계속 비추고 있으면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갈까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뭐 100도, 200도 이렇게 계속 올라갈까요? 네, 그렇지는 않죠. 처음에 빛을 비출 때는 온도가 잘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온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온도를 적어보고 그걸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만 시간이 갈수록 온도가 점점점 적게 올라가고 나중에는 일정해지게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배우게 될 지금 배우고 있는 핵심 개념인데 복사평형이라는 거예요. 복사평형. 평형이라는 것은 뭔가 계속 일정한 상태에 유지된다 그런 얘기죠. 자, 평형 상태에 도달했는데 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해지는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자, 여기서 그러면 빛을 비추고 있는 이 전구에서 여기에 공급하는 에너지는 일정하죠. 일정한 양의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공급되고 있어요. 그럼 얘가 에너지를 여기서 계속 일정한 양을 계속 받고 있으면 계속 에너지를 받으면 계속 온도가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갈수록 온도가 덜 올라가면서 일정해지는데
열이 덜 가는 걸까요? 네, 빛을 이제 적게 보내주는 걸까요? 네, 그런 게 아니죠. 빛을 얘가 흡수하는 빛의 양은 계속 일정하게 똑같이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온도는 나중에는 서서히 조금씩밖에 안 올라가다가 일정해지는 이유는 이 통이 방출하는 에너지도 있다는 거죠. 네. 자, 이 전구를 통해서 흡수하는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도 있어요. 자, 얘도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온도에 해당하는 저기에서는 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주변에서 얘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방출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흡수하는 에너지에 비해서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적어요. 자, 왜냐하면 방출하는 에너지는 복사 에너지는 온도가 높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온도가 낮을 때는 적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아까 앞에 줄을 껐죠. 온도가 낮으면 에너지를 적게 방출하고 온도가 높으면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온도가 낮았을 때는 조금씩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열을 흡수하면서 빛을 흡수해서 얘가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점점점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온도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그때는 이 전구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은 계속 일정한데 이 들어오는 양만큼 밖으로 내보내니까 이제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을 벌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우리 재산이 점점 증가하겠죠. 돈을 벌면서 쓰면은 근데 버는 게 더 많고 쓰는 게 적으면 우리 내가 가진 돈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내가 씀씀이가 커져서 내가 돈이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또 많이 쓰게 된다. 그러면 내가 번 만큼 돈을 쓰게 되면 내 지갑에 들어있는 돈의 양은 그대로가 되겠죠. 일자 유지되겠죠. 자, 그런 개념이 바로 평형이라는 겁니다. 복사 평형도 열을 흡수하는 만큼, 에너지를 흡수하는 만큼 똑같이 복사 에너지를 내가 방출해서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아지면 더 이상은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 그래서 온도가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온도가 일정해진 이 상태를 우리가 복사 평형이라고 합니다. 복사 평형.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지구 복사 평형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자, 이 그래프 보니까 좀 직선 형태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일정해졌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조금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약간은 곡선 형태가 될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많이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일정해지면서 자, 어쨌든 여기는 온도의 변화가 없는 이 상태가 바로 복사 평형 상태고 이때는 에너지의 흡수량과 에너지의 방출량이 같다는 거죠. 같은 양을 흡수하는 것과 방출하는 게 같으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그전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흡수하지만 방출하는 건 적었어요. 근데 온도 올라가면서 방출하는 양이 점점점 늘어나죠. 늘어나다가 결국에는 같아지면 복사 평형에 이르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앞에 실험에서 이 통만 그런 게 아니라 지구도 마찬가지겠죠. 지구는 에너지를 어디서 받아요? 지구가 받는 에너지는 태양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태양으로부터 지구 전체가 받는 태양의 에너지의 양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구하고 태양 사이 거리가 거의 일정하니까. 그래서 태양에서 내보내는 에너지도 일정하니까 그래서 거의 같은 양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그런데 지구가 처음에 예를 들어 차가웠다고 생각합시다. 지금보다 온도가 더 낮았어요. 그랬는데 햇빛을 받으면서 온도가 올라갔어요. 근데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처음에는 작았지만 온도가 올라가면서 점점점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아지는 상황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 복사 평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구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는 일정한 온도가 지구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구도 에너지를 방출한다. 지구 복사. 태양 복사는 태양은 아주 뜨겁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빛, 아주 눈부신 빛이 태양빛이 보이죠. 가시광선을 방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구는 그렇게 온도 높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빛을 방출하지는 않지만 적외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요. 지구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태양에서 흡수한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한 양만큼 지구는 지구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복사 평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네,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를 복사 평형이라고 하고, 네, 지구도 이와 같이 네,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으면서 태양 복사 양과 지구 복사 양이 같아서 지구도 네,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 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지구 복사 평형이 되겠죠. 자, 이게 오늘 알아본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 내준 과제를 잘 풀어보시고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굿바이.